자, 우리 한국기독교장로회 전국에 있는 교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기독교장로회 평화통일위원회와 그 다음에 평화공동체운동본부가 함께하는 북콘서트 여러분을 초대하고 여기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잠깐 출연하고 있는 저희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저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생명사랑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한문덕 목사입니다. 서울 북로의 소속이고요. 서울 북로에는 교회와 사회 평화통일위원회가 있는데 교회와 사회 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옆에 계신 우리 또 목사님을 본인이 자기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기장 여신도의 정렬합회에 속해 있는 여신도 교육원에서 교육원장을 맡고 있는 황현주 목사입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평화 문제에 관심이 있어서 북한학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하게 되어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목사님 북한학을 공부하셨는데 오늘 보니까 우리 교단이 평화통일위원회하고 평화공동체운동본부에서 뭐 북한학 관련된 책을 냈나 봐요. 북콘서트라 그러길래. 그런가요? 목사님 혹시 책 내셨나요? 아니요. 그 북이 아닌 것 같은데요, 목사님? 그 북이 뭐예요? 그 북은 저기 북쪽에 있는 북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네.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 하는 게 북한을 바로 알자에서 그러니까 북한을 가지고 토크 콘서트를 하자. 이런 거였군요. 네, 우리가 사실은 북한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실상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콘서트라는 형식을 통해서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그리고 북한 교회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오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북한에 대해서는 뭐 다룰 것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요. 근데 그 중에서 모르는 것도 많지만 특별히 뭐 종교라든가 교회라든가를 한번 우리 평화통일위원회와 평화공동체운동본부가 다룬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사실은 우리가 네. 북한 교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북한학을 공부하셨다면은 좀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아니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북한이라는 것이 단순히 하나의 어떤 지정되어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 남한 사회처럼 정치, 문화, 경제, 사회 여러 가지 많은 분야가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보다 조금 더 제가 알긴 하겠지만 굉장히 그 많은 분야가 있다는 것 정도에 대해서 눈을 뜬 거고요. 또 저는 특별히 우리 교단이 지향하는 평화 그리고 통일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기장에 접근할 것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특별히 그 부분에 관심이 좀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북한하고 너무 오래도록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한 민족이고 우리 그 문재인 대통령 능라도 연설에서 말씀하셨듯이 5,000년 동안 함께 있었고 70년 동안 떨어져 있었다. 네, 그런데 정말 그 70년 동안 떨어져 있어서 너무나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심지어 북한 말도 잘 모르는 것 같고 우리는. 네. 많이 모르는 것 같지만 또 아직은 언어가 통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바로 북한을 알아야 될 그런 기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 오면서 목사님께 목사님 북한에서 얼마나 아시나 한번 여쭤보려고. 혹시 네. 목사님 여기 오실 때 얼굴 가리개 하고 오셨어요? 얼굴 가리개요? 네, 힌트 얼굴 가리개. 얼굴 가리개? 네. 혹시 이건가요? 네, 맞습니다, 목사님. 오, 마스크. 지금, 네. 누구나 요즘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얼굴 가리개가 바로 마스크입니다. 제가 오늘 급하게 나오느라고 집에 있는 거 하나 들고 나왔는데 이게 우리 둘째의 거라서 네. 순식간에 이게 아베 마스크가 돼버렸어요. 충분히 가리지 못하네요, 목사님. 네네. 이게 얼굴 가리개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그럼 북한에서는 얼굴 가리개라고 부르는군요. 네, 맞습니다. 또 하나 여쭤볼까요, 목사님? 네네. 혹시 북한 속담 중에 나갔던 파리가 웽댕한다라는 게 있거든요. 나갔던 파리가 웽댕한다. 네, 웽댕하고 이제 크게 소리를 내는 거죠. 웽댕이 뭐예요? 왠지 굉장히 큰 소리를 요란스럽게 내는 거죠. 그러면은 그거는 뭔가 그 집안에 있는 파리가 아니라 나갔던 파리가 웽댕한다. 이거는 뭔가 좀 잘 모르는 사람이 막 시끄럽게 떠든다 그런 건가요? 그렇죠. 남한 말로 바꿔본다면 방귀 낀 놈이 성낸다. 뭐 이런 속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귀 낀 놈이 성낸다를 나갔던 파리가 웽댕한다. 네. 굉장히 재미있는 속담이죠. 네. 같은 나라인데도 속담도 다르고 맞습니다. 또 이제 문화가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그런 쓰는 말들도 좀 다르지 않나 싶어요. 네. 굉장히 재미있는 것은
굉장히 다르지만 또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듣다 보면 네. 뭔가는 굉장히 이해할 수 있는 네, 아직은 네. 언어가 통한다는 것이 굉장한 공통점이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아, 진짜 그러고 보니까 우리 김정은 위원장하고 문재인 대통령 만나실 때도 통역이 필요 없었잖아요. 맞아요. 예, 그게- 이거는 조금 뭔가 이렇게, 조금은 어색해도 말은 충분히 통한다. 아, 이거 참 좋은 점 같습니다. 네. 네네. 목사님은 혹시 고향이 파주시라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네, 파주면은 굉장히 이제 그 분단된 지역에 아주 가까운 지역에 사셨던 건데 네. 혹시 어릴 때 그 북한에 대한 기억은 어떠셨어요? 제가 사는 원래 고향이 교화예요, 교화. 경기북로에. 네, 이제 교화교회 예, 있는- 예, 네, 교화교회. 네, 바로 네, 교화교회가 제 네, 모교회입니다. 네, 네, 근데 네. 교화라는 말이 물이 사귄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는 지점이어서 저는 정말로 중학교를 이제 걸어 다녔는데 중학교 갈 때 보면은 그 대남방송 아, 또는 대북방송 그런 걸 아주 익숙하게 듣고 자랐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그런 게 저는 아직 익숙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는 때로는 그게 사실은 위험한 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목사님. 위험한 걸 수도 있는데 네. 그것도 모르고 왜 저렇게 방송을 아침마다 하나 뭐 그런 생각도 하고 그렇게 좀 맞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냥 일상을 다들 평안하게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아직 그래도 젊은 층에 속하는 저희들도 삶 속에서 보면 굉장히 분단이 깊숙이 들어와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부모님 따라서 강원도 태백에 잠시 산 적이 있었는데요. 어릴 때 뭐 빨간색 종이가 이렇게 접혀 있는 게 있어서 가져갔더니 어머니가 이런 거 보면 큰일 난다고 하면서 당장 경찰서에 갖다 주면 된다고 삐라. 하셔가지고 예 맞습니다. 무슨 삐라였어요. 그래서 갖다 주니까 그때 이제 경찰서에 계신 분들께서 잘했다고 칭찬하면서 연필을 주셔가지고 굉장히 신나서 그 다음부터는 그 지역만 가면 삐라가 있나 없나 찾으려고 굉장히 애썼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네. 또 사실은 이제 고무줄을 많이 했었거든요. 어릴 때 네. 굉장히 잘했습니다. 고무줄을 보여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예. 고무줄을 할 때 그때는 굉장히 재밌게 한다고 했는데 돌아보니까 제가 불렀던 노래가 뭔지 아세요, 목사님? 목사님도 아시겠죠? 우리 때는 금강산 찾아가자 12,000보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게 엄청 건전한 거 부르셨는데 저는 그 말고 또 뭐가 전우의 있어요? 시체를 넘고 넘어 불렀습니다. 전우의 목사님. 시체를 그럼요. 이거 네, 네네. 그거 참 슬픈 굉장히 네. 초등학교 그때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에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가는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맞아요. 굉장히 해맑게 고무줄 고무줄 놀이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고 보니까 진짜 어릴 때 북한에 대한 이미지는 저도 아주 기억이 선명하게 나는데요. 초등학교에 가면은 교실 뒤에 만화책이 있어요. 그 북한하고 우리 한국을 다룬 만화인데 네. 거기 보면 우리는 이제 호랑이, 군인이, 맞아요. 그쪽은 늑대, 맞아요. 그리고 이제 어릴 때 뭐 유명한 또리 장군 뭐 이런 거 하면 막 맞아요. 북한의 최고 지도자를 막 맞아요. 돼지로 표현한다든지 맞아요. 뭐 6.25 때 되면 어찌 뭐 이슬이, 이슬이야 어찌 뭐 우리 그날을 하면서 어찌 우리 그날을 조국의 원수들이 네네. 짓밟아오던 굉장히 그 잔인한 가사를 보면 가사죠. 엄청 잔인한데 지금 생각해 보면 맞아요. 어릴 때는 뭣도 모르고 막 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참 사실 안타까운 일이죠. 저는 여성이라서 군대를 다녀오진 않았지만 중학교에 들어갔더니 체육 시간에 선생님이 이제 운동장을 준비하면서 돌라고 하시면서 알려주신 노래가 뭐였냐면 멋있는 사나이라는 노래를 알려주셨어요. 그 목사님. 군가인데? 그러니까요. 저 군대에서 많이 불렀어요. 제가 그 중학교 때는 3절까지 다 불렀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그 어린 소녀들이 운동장을 뛰면서 멋있는 사나이 많고 많지만 이걸 부르면서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사실은 우리 삶 속에서 어떤 그 분단이라는 것이 어른들뿐만이 아니라 어린 세대까지도 굉장히 깊숙이 박혀 있는 것을 초등학생들도 그런 교육을 받나요? 요즘에는 통일 교육을 좀 받지 않을까요? 조금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를 알고서 제가 굉장히 좌절한 기억이 있습니다. 목사님. 2014년도 7월에 있었던 일인데 사실 이거는 아주 단적인 예고 이런 일이 우리 삶 속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 강동 송파구 교육지원청에서 이제 우리 아이들 대상으로 해서 초, 중, 고 2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교육을 실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내용이 뭐였냐면은 안보 교육, 이제 말로는 나라 사랑 교육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실시하려고 했고 이제 몇 군데 실시를 했는데 교육을 실시하던 중에 굉장히 큰 일이 나왔습니다. 왜냐면 그 교육을 실시하던 사람들이 현역으로 일하고 있는 군인 장교들이 와서 그 교육을 했거든요. 군인들이 왔군요. 네네네. 초등학교. 네네네. 근데 뭐 예. 거기까지는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큰 문제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분들이 와서 했던 이제 그 안보 교육, 나라 사랑 교육의 내용이 뭐였냐면 실제 북한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라고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면서 영상을 준비해 왔는데 그 영상에 보면 이제 물론 애니메이션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강제로 군인들이 칼을 가지고서 임산부의 배를 아이고. 이렇게 해서 낙태시키거나 아니면 그 아이를 살해하는 장면 혹은 또 이렇게 사람을 뒤로 이렇게 팔을 묶어서 비둘기 자세라고 해가지고 공중에 매달아서 고문하면서 사람이 막 이렇게 피를 흘리고 있는 그런 영상을 보여주면서 북한의 현실이라고 그걸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목사님도 자녀가 있으니까 아시겠지만 굉장히 아이들에게 큰 충격이었고 그걸 보던 몇 명의 아이들은 못 보고 뛰쳐나가거나 교사들이 수업을 중지해달라고 요청해서 두세 군데 학교만 그렇게 실시하다가 결국 그 교육이 멈추게 됐는데 우리 세대의 아이들은 적어도 평화 교육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우리 때보다 별다르지 않은 교육을 받는다는 걸 보면서 굉장히 좀 참담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목사님. 아, 그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네요. 실제적으로 좀 미래 세대는 네. 좀 이렇게 뭐랄까요, 북한에 대한 정확한 정보 그럼요. 그리고 네. 객관적인 현실에 의해서 앞으로 우리 한 민족이 어떻게 함께 나갈까 하는 네. 문제를 좀 고민해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그렇지 못하고 여전히 그 반공교육의 어떤 맥락에서 네, 맞습니다. 그런 게 지금도 이루어진다면 참 슬픈 일입니다. 네, 사실은 안보 교육이 필요한 부분은 맞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하지만 그것과 같이 병행해야 할 것이 우리 아이들이 누군가를 막 증오하고 미워하면서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같이 평화를 만들어갈 것인가를 교육으로 알려줘야 되는데 사실은 공산당이 싫어요 이승복을 배웠던 우리와 그 아이들이 별다르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많은 어떤 생각할 점 그리고 반성할 점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북한에 대해서 객관성이랄까? 그러니까 사실 정보를 갖지 못하고 그렇게 왜곡된 것들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 반공 교육이라는 것이 언제 정확히 어떻게 시작됐다라고 시점도 알 수가 없을 만큼 우리가 분단을 겪기 전부터 우리가 일제시대 때부터 여러 가지 그 근현대사 역사 속에서 굉장히 어떤 이데올로기 대립 속에서 서로를 미워하고 하면서 생겨난 교육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정확히 그 시작점을 우리 지금 남쪽 사회에서 시작한 지점을 찾아보자면 1951년도에 우리 당시 교육부 장관이었던 이선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교육 목적이라고 해서 전국에 있는 교사들과 학교에 방침을 내리는데요. 그 방침이라는 것이 멸공, 필승, 신념, 배양이라고 해서 내립니다. 아, 멸공, 필승, 신념, 배양. 네, 멸공은 공산당을 멸한다고. 네. 그다음에 반드시 이겨서 반드시 그런 이기는 신념들을 거를 아이들한테 배양시켜주겠다. 네. 근데 이제 네네네. 그렇게 말하면서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이 교육이 단순히 우리가 말하는 안보 교육이나 한 가지 교육 속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모든 교육 내용 속에 이것이 침투가 되어서 아이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이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념을 배양해야 되니까 한 과목이 그렇죠. 아니라 그럼요. 각 과목에 그런 것들이 좀 들어가게 네, 만들었단 맞습니다. 말이죠. 모든 과목에 그 내용이 들어가는 거를 교육의 목적이라고 해서 당시에 말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문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교육 속에서 우리가 자라온 것이고 그것이 이름만 달리하면서 지금까지 또 이어져 오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 반공 교육을 받은 거는 또 그렇다 치고 우리 뭐 요즘 시대는 꼭 반공 교육 영향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유튜브를 봐도 알 수 있고 맞습니다. 네. 다양한 정보를 통해 사실은 좀 북한에 대해서도 알 수 있긴 한데 그런데 왜 그렇게 또 북한에 대해서 오해가 많은 거죠? 사실은 요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정보가 더 많아서 문제인 것도 같습니다, 목사님. 네, 우선은 굉장히 그 정보의 객관성을 담보하고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많은 노출되는 것들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 정보들이 어디서 온 것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없어서 잘못된 정보들이 입력이 되면 그것이 또 규정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문제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가 어디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우선은 그 남한에서 우리가 북한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사실 분단된 이후에 북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립된 사회 속에 살았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정보를 우리가 가져올 수가 없었고
이제 김만철 씨 가족들 시작으로 해서 이런 네, 식으로 네. 이제 탈북자라고 우리가 하는 그분들이 온 다음부터는 그분들을 통해서 이제 북한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이 우선 한 가지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러니까 남북한이 웃기는 것이 서로만 오갈 수 없죠. 외국인들은 갈 수가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뭐 네, 미국 네. 시민권자들은 가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외국에서 또 들어오신 분들이 거기를 가서 가져온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데, 그 두 가지 다 사실은 약간 확인이 필요한 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근데 외국인인데 가서 보고 오신 거를 그대로 전해주면 그건 제가 사실일 것 같고, 이탈 주민들도 뭐 그 살다 오면은 그 사회에 대해서 좀 잘 아는 거 아닙니까? 북한이라는 사회를 우리가 그냥 동등하게 어떤 하나의 국가로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들어가서 거기 사회를 살펴보고 왔는지가 그 정보의 색깔이 입혀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그렇습니다. 목적이 있다는 네,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네, 어떤 목적을 네. 가지고 들어가서 어떤 촬영을 해왔는지, 어떤 정보를 가져왔는지도 우리가 한번 그거에 대한 전이해를 가지고 봐야 되는 게 우선 한 가지가 있고요. 북한 이탈 주민들이 가지고 온 정보에 대해서 네. 이제 그분들이 북한을 대표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로 봐야 되는 건데요. 북한 대표가 아니다. 네네. 왜냐하면 한 가지 단적인 예로 말씀을 드리자면 2016년도에 이제 통일부에서 북한 이탈 주민들의 출신 지역을 이렇게 지도로 만든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굉장히 놀랐던 적이 있는데 한 65% 이상이 함경북도 출신입니다. 저 위쪽 분들이군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장 중국과 가까운 국경에 사는 그 지역 출신들이 65%가 오고 있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목사님, 네. 함경북도 바로 옆에 있는 양강도라고 있습니다. 네네. 들어보셨죠? 거기도 새로 그 자기네가 만든 도죠. 우리 옛날에 안 배웠던. 맞아요. 네네네. 그래서 낯선 이름이긴 한데 이 양강도까지 합치면 함경북도 양강도 출신이 우리 지금 남한에 와 있는 탈북자 중에서 75에서 80% 이상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역적으로 북한 전체를 대표할 수 없군요. 네, 한쪽 맞습니다. 지역의 사람들이 네, 주로 네, 오신 네, 거군요. 네, 네. 네. 더군다나 하나 더해서 이해해 보자면 북한은 어떤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어떤 한 지역에서 우리보다 훨씬 더 폐쇄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어서 맞아요. 경험이 굉장히 한계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다는 생각을 못했네요. 네, 그러니까 네, 그분들이 네. 뭐 여러 지역을 가볼 수 있는 게 아니고 네, 네, 그 네. 지역에서 경험한 것들을 얘기하는데 네, 네, 그게 네. 북한 전체를 알 수는 없는 것이다. 저희는 자유롭게 살지만 제가 서울에 산다고 해서 다른 지역을 다 알지 못하는 것처럼 굉장히 그거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정보는 그 지역 출신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고 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게 받아들이는 거죠. 사실 뭐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뭐 다 아는 건 아니죠. 맞아요. 그러나 북한은 그게 좀 더 심할 수도 있다. 네, 거주 네, 이전의 네, 자유가 네, 없고 네, 네, 또 네. 방송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뭐 자유롭게 다른 맞습니다. 도시가 어떤지 네, 네, 뭐 네. 시골 사람이 예를 들어서 평양의 발전상을 아주 꿰뚫고 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 뭐 이런 네, 이런 네, 거군요. 네, 말하자면. 맞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더 하자면 사실은 탈북하는 사람들의 연령을 보시면은 나이들 많으신 분들이 오시진 않잖아요. 네, 제가 텔레비전 방송 같은 거 보면 네, 꽤 네. 젊은 분들이 많이 맞습니다. 오시더라고요. 네, 네. 그게 또 문제인데 젊은 분들이 굉장히 나와서 여러 가지 증언들을 하고 있는데 탈북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 가듯이 하루 만에 이렇게 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거리상 가깝지만 대부분 제3국을 통해서 와야 되기 때문에 정말 준비하고 빨리 온 사람들이 1, 2년 그리고 대부분은 5년, 6년 이상의 시간을 이렇게 들여서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속에서 이제 겪은 여러 가지 경험들이 그들의 그 증언의 혼재에 있고 또 연령이라는 것이 성인이 되어서 겪은 것과 어릴 때 나온 사람과의 경험은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지금 TV에 나온 사람들은 젊은 층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경험이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또 제한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보면서 봐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는 그런 것보다는 TV에 나왔으니까 북한 출신이니까 또 어떤 저 말이 맞을 거야라는 그런 이제 신뢰를 가지고서 믿게 되는 거죠. 제가 들어보니까 두 가지 문제가 있네요. 하나는 어릴 때 나온 분들은 충분히 성인이 돼서 그래도 북한을 조금 전체 사회를 이해하기 전에 네, 네, 맞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이 되었기 때문에 북한에서 그렇죠. 충분히 이해 못할 수도 있고 네, 네. 또 하나는 뭐 이제 좀 일찍 나와서 오랜 시간 외국에 있다가 네, 만약 네. 남쪽으로 온 경우라면 네. 그럼 그 시간 동안 북한이 변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그런 정보는 또 못 줄 수도 맞습니다. 있겠네요. 또 목사님도 혹시 5년 전에 네. 무슨 경험을 했는지
나시나요? 5년 전이면 40대 초반인데 그때는 향림교회에 있었긴 했습니다만 잘은 뭐 그 정도죠, 목사님. 네네네 근데 세세하게는 안 나고 어떤 건 네. 세세하게 나기도 하지만 예. 네, 약간 가물가물하죠, 기억이라는 뭐. 것이 본인이 필요한 부분만 기억을 하는 네, 경향이 네.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외국에서 5년, 6년을 살면서 그것이 다 혼재돼 버리면 사실 그게 객관적인 정보라고는 우리가 말할 수가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는 이게 그분들이 꼭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한다기보다는 네. 이미 어떤 상황 자체가 북한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아닐 수 있다. 근데 그것을 북한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라고만 이해하면은 그렇죠. 많은 오해가 생길 수 있겠네요. 네. 예. 또 전 여기에 또 하나 꼭 더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네. 여기에 정말 그 방송에서도 원하는 그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청률 높이기 위해서 맞아요. 네. 네. 어떤 우리 그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시청률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어떤 그 조건이 되기 때문에 TV에 나온 그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느낀 어떤 그런 경험만을 단순히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말을 해야지 내가 다음에 또 출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더 많이 나올 수 있을까? 그다음에 또 방송국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같이 이제 맞물려 돌아가다 보면 정말 조금 더 자극적이고 조금 더 이제 내가 경험하지 않아서 들은 것까지 포함하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조금은 내용이 조금 더 객관성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말고 식의 보도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네, 우리도 몇 번 경험했죠, 뭐. 그렇죠, 예, 맞아요. 무슨 벌써 김정은 위원장 몇 번 돌아가셨다 살아나시고 그랬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에 관련된 정보는 조금 우리가 신중해야겠네요. 보니까. 맞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 팁을 드리자면 네. 저희가 이거 5번의 방송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북한에 대한 거짓 뉴스를 살펴볼 수 있을까라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네. 자, 여러분, 이 주목하십시오.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동안 네. 북한에서 나온 이야기가 다 전부 다 진짜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닐 확률이 있고 좀 신중하게 구분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것을 구분할 때 우리 유튜브를 참조하시면 아주 도움이 되신다. 네, 네, 그 말씀을 맞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한을 선호하고 저쪽은 맞습니다. 조선을 선호하는데 맞습니다. 네, 그럼 네. 둘이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네, 우리는 네. 한반도라고 불러도 한하고 가로 열고 조선반도라고 쓴다. 그쵸. 그게 공식적인 용어다. 네.